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서 생각을 키울 수 있겠죠. 말 좀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 말 좀 잘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가진 힘이 있는데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글은 바로 생각의 정리에서 나오죠. 생각을 내가 좀 더 색다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말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 좀 잘하고 싶어 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져왔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글과 말로 표현되는 방법.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생각 키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생각 키우기의 방법은요, 일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어떤 색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비틀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중학생인데 지금 만약 엄마라면,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면 지금 이 싸우는 상황,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라고 일상을 비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꿔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생각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일상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드도 해. 근데 지금이 이 어스름한 게 바로 저녁이라면 어젯밤에는 뭘 했었어야 되는데 밤 시간이 참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일상을 비틀어 보기입니다. 자, 생각을 키우는 2번째 방법은요, 경험을 재해석하기예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봐요.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왔어 이러고 마무리되기가 쉽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이때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뒤에 갈매기가 3마리 지나가고 있었네. 이 갈매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네. 아까 갈매기가 이 갈매기 같은데? 이 갈매기는 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경험이 있었던 것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다녀온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해서 관찰 일기, 여행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에 대해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경험이 그냥 여행 다녀왔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을 하나하나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방법이 엄마 혹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을 인물화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엄마의 얼굴을 15년간 계속 봤기 때문에 나는 엄마 얼굴 너무 익숙해 다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엄마 눈이 저렇게 생겼구나. 엄마 코가 저렇게 생겼구나.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다르게 확장하고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서 내 생각 속에 정리가 되니까요. 2번째 방법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키울 수 있는 3번째 방법은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연습은 뭘까요? 요약이겠죠. 컨텐츠나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것을 한두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뭘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로 시작해도 좋아요. 이 문단, 이 내용의 핵심은 뭐지? 단어로. 그 다음에는 어구로, 그 다음 문장으로, 한 문장, 2문장으로. 이렇게 점점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가면 좋겠고요. 이게 어렵다 싶으면 텍스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부터 찾아봅니다. 문장에 밑줄을 그어서 이 2문장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는 뭘까?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서 생각을 키울 수 있겠죠. 또 좋은 게 속담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해보자. 서로 바꿔서 이야기해보자.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처럼 해서 너 하나 해봐, 나 해볼게. 뭐 배치장도 맞으면 낫다. 이 속담은 어떤 상황에 해당될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생각을 키우는 방법은요. 패턴 찾기입니다.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랑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나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시죠? 그래서 뭔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좀 화를 갑자기 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배가 고파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당하는 엄마나 아빠는 당황스럽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얘가 화를 내지? 그랬을 때 이 아이의 패턴을 보는 거죠. 아, 너 지금 밥 먹은 지가 오래돼서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먹을 거를 일단 주고 나서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생각의 패턴, 습관의 패턴을 좀 더 찾아내면 내가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구나, 어떤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습관이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일단은 패턴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생각을 키우는 것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 키우는 법 다섯 번째 방법은요. 다른 이름 붙여보기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활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사물을 보고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뭐랑 닮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카치 테이프를 눕혀놨을 때는 뭐 고래 같더라. 세워놨더니 식판 같더라. 이런 식으로 사물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이런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에서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보고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전혀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아이하고 이름 바꿔보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이지만 너가 만약에 너 이름을 짓는다면 너에게 스스로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을 붙이고 싶어 하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도 지어보고요. 자기 장점을 활용해서 또 애칭도 지어봐요. 그럼 그 애칭으로 아이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색다른 느낌. 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이름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 이런 생각들이 확장하고 다양한 생각으로 넘어가게 해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생각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속담이라든지 이름 바꿔보기, 뭐 경험 재창조하기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 다양하게 게임처럼 주말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